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 느낌, 생각은 마치 꿈 같고 환영 같고 물거품 같으며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한 번갯불 같아서 잡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며 모아 쌓아둘 수도 없는 그때그때의 인연 따라 잠시 생겼다가 사라질 뿐인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그냥 그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만 경험하면 그것들은 제 스스로 왔다가 제 스스로 간다. 그러니 우리가 따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면 된다.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땐 그냥 좀 아파하면 되고 힘들 때는 그 힘겨움을 진정으로 받아들여 좀 힘들어하면 되며 슬플 땐 또 그 슬픔과 하나가 되고 우울하거나 불안할 땐 그것에 저항하거나 거부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며 초라할 땐 그 초라함을 한껏 껴안아 보고 약할 땐 다만 약할 뿐이면 된다. 그와 같이 다만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이요 영원한 자유다. 얼마나 단순한가.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현존, 그것이 바로 도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의 중생의 마음, 지금 이 순간의 중생의 마음 그대로가 바로 완전한 부처의 마음이다. 그러니 깨달음이란 얼마나 쉬운가. 지금 이대로이니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 느낌, 생각의 전체를 통째로 받아들여 다만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기보다는 어떤 것은 사랑하고 어떤 것은 미워하면서 끊임없이 가려서 택하는 가운데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서 마음의 참된 평화와 자유를 이루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미워하여 버리려고 애쓰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도달하려고 하는 진리의 자리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금 이대로 완전하게 도달해 있는데 어떻게 미래의 어느 한순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우리를 완전한 자유와 해방으로 인도해 줄 수 있겠는가? 그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물 위에서 일렁이는 물결이 잠잠하든 거칠든 약하든 힘차든 고요하든 격렬하든 아름답든 추하든 그 밖에 어떤 모양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든 그 모두가 다만 물일 뿐이듯이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감정, 느낌, 생각이라는 물결이 무슨 모양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든 그 모든 것이 다만 내 마음일 뿐임을 알아 모양으로서 헤아리고 분별하는 가운데 어떤 것은 좋아하고 어떤 것은 싫어하며 어떤 것은 택하고 어떤 것은 버리려는 그 허망한 몸짓만 정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대로 완전하며 지금 이대로 자유롭다는 실상에 문득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얼마 전 서울에서 어떤 분이 상담을 하고 싶다며 나를 찾아왔다. 서울 도덕경 모임에도 한번 왔던 사람이라 잠시 얘기를 나누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오전 10시에 만나 오후 6시가 넘어서야 헤어졌다. 그가 오랫동안 힘들어했던 문제는 바로 열등감이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평생을 안고 살았던 열등감을 자신도 모르게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그는 힘들고 괴로웠던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해하거나 분노하기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울였던 자신의 온갖 몸짓과 노력을 절절하게 나에게 들려줬다. 그 이야기는 점심을 먹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나중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수행단체를 찾아가 거기서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수행하며 마음의 참된 평화와 진정한 자기다움을 얻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는 동안 이런저런 체험도 하며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엄청난 자신감을 갖기도 했지만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자신은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고 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물었다. 그 열등감을 극복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온갖 모양으로 마음을 쓰며 절절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채 여전한지 아세요? 열등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그 열등감 안에 있건만 당신은 오직 그 밖에서만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당신 안에 있는 그 열등감을 만나야 합니다. 자신 안에 깊은 열등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몸을 뒤로 젖히며 말했다. 이상해요 선생님. 갑자기 선생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선생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의 모습에 시선을 고정시키며 내가 말했다. 아니요. 내 목소리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말하자면 자신이 결코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건드리며 들춰내려 하자 갑자기 그 사람 안에 있던 어떤 방어 기제가 작용한 것이다. 의자 등받이 깊숙이 물러앉은 그를 보며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싶다면 자신에 대해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있는 건 있다 하고 없는 건 없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지금 당신 안에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덮고 가리고 숨기며 그렇지 않은 채에도 그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을 없애보려고 그렇게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오랜 시간에 걸쳐 온갖 시도들을 해보았지만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 당신의 마음에 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지금의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그는 굳은 표정으로 찻잔을 응시한 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제 그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등감 밖에서 답을 찾으려는 그 마음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라는 말이죠. 당신이 그토록 찾는 답은 바로 그 열등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또다시 열등감이 올라오거든 그것을 외면하거나 달아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열등감을 향해 눈길을 돌리고 또 그 열등감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는 온갖 몸짓과 마음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서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맞닥뜨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오직 그 길밖에 없답니다. 열등감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단 한순간만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진정 그렇게 열등감에 대한 모든 저항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즉시 영원하고도 완전한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어느새 이완되어 있었고 좀 더 솔직하게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두어 시간을 더 대화를 나누다가 먼 길을 가야 하는 그의 시간이 너무 늦으면 안 되었기에 그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런데 찻싹을 치르고 나오던 그가 불쑥 한마디 했다. 선생님, 아까 찻값을 치르기 위해 카드를 꺼내면서도 계산대에 서 있는 아가씨를 의식하는 저를 봤어요. 그때 내가 무릎을 치면서 말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순간에 자신에 대해 깨어있는 것. 한갓 계산대 앞에서조차 남을 의식하며 멋있게 보이려는 자신을 내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늘 지금에 깨어있는 것. 그 마음의 눈이 안에서 열려있다면 오래지 않아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는 자신의 삶터로 돌아갔는데 열흘쯤 지났을 무렵 다시 내게 전화를 했다. 반갑게 전화를 받으며 그간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더니
할 얘기가 무척 많다는 듯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책에서 읽은 내용들이 무슨 의미였던가를 이제 알겠어요. 모두가 하나일 뿐이요, 둘이 없다는 것. 내가 우주의 주인공이라는 것. 주인이요, 주인공이라는 것. 그리고 그 밖에도 그는 많은 말을 했는데 그 모두는 그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공허하고 메마른 말에 지나지 않았다. 말하자면 그는 얼른 병이 나은 자가 되고 싶어서,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한 자이고 싶어서, 이제는 정녕 아는 자요, 모든 것을 이루어낸 자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이런저런 내적 체험과 읽은 책의 내용을 꿰맞추어 무슨 훈장처럼 부여잡고 있었던 것이다. 한참 그의 말을 듣다가 말고 내가 말했다. 그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자유는 그렇게 애씀을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곧 입을 다물었고 울먹이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렸다. 네, 선생님. 그러다가 얼마 뒤에 그에게서 다시 한 통의 문자가 왔다. 아, 이 문자가 나를 얼마나 감동케 하고 얼마나 들뜨게 했는지. 그는 이 문자 속에서 말한 바로 그 경험으로 인해 마침내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그 문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 한없는 열등감이 몰려왔어요. 팔이 어깨에서 쑥 잘려나가고 내장이 끝없이 자유낙하하는 듯한 느낌이 나를 덮쳤어요. 평생 피하고 살았던 그 공포스러운 느낌을 죽으면 죽어버리자, 잃을 곳도 없다는 마음으로 아무 저항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느낌은 지나갔고 저는 죽지 않고 살았는데 또 그 느낌은 약한 파도로 몰려와서 제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오곡함을 느끼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요. 이 마음을 문 열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미친 듯이 남을 비난했던 거군요. 그는 그 순간 비로소 자신의 열등감을 있는 그대로 맞닥뜨렸던 것이다. 나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그에게 문자했다. 감사합니다. 그 느낌, 팔이 어깨에서 쑥 잘려나가고 내장이 끝없이 자유낙하하는 것 같은 그 느낌. 저도 그 느낌을 너무나 잘 압니다. 달아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맞닥뜨려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그는 감동적인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여기에 소개하고 싶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과거에 일그러졌다 생각한 그 모습 그대로, 또 미래의 미지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그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도 괜찮네요. 그렇다는 것은 또 얼마나 큰 사랑인가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게 해준 것이 사랑이고 또한 이미 나를 찾아와 있는 그것을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흠뻑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네요. 사랑을 받았고 사랑하는 법을 알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적이 없음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껏 느낄 수 있음을 거부하지 않는 삶은 얼마나 진한 삶인지요. 모든 것이 내 것일 수 있고 또 내 것이 아니니 얼마나 자유로운가요. 모두 가졌으나 하나도 머무르는 것이 없어요. 주어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든 마음이 선물이네요. 내가 그에게 보냈던 문자도 하나 소개하고 싶다. 그렇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나를 있는 그대로 껴안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에 눈뜨게 된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배우기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결핍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곧 알파요 오메가로서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셔서 저도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다가 문득 소식이 끊어진 채 한 달 남짓의 시간이 훌쩍 지났을 무렵 이번엔 내가 먼저 문자를 했다.
그동안의 소식이 궁금했던 것이다. 그랬더니 그가 전화를 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반갑게 주고받던 중에 그가 이런 말을 했다. 선생님, 단 한순간이 열리니 모든 것이 열리네요. 사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요즘엔 늘 살던 우리 동네가 처음 와보는 곳 같고 익숙했던 것들이 멀어지고 멀게만 느껴지던 것들이 분리감을 느낄 수 없을 만큼 가깝게 다가와요.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그래서 내가 말했다. 그렇지요. 단 한순간, 단 한 번만으로도 족하답니다. 고맙습니다. 승찬 스님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 마음에 찾아오는 열등감에 오롯이 담긴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헛되이 생각만 고요히 하려 애쓰는구나 라고. 또 이번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만약 다르지 않으면 만 가지 법이 한결같다라고.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헛되이 생각만 고요히 하려 애쓰는구나.